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부터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하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주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균형 잡힌 운동 습관으로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실천하고 또 모든 운동 후에는 전신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니까요. 100세 준비하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건강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두 가지 운동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도 운동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운동 전, 또 운동 중, 운동 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전에는 항상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높으실수록 준비 운동을 꼭 해 주시고 스트레칭을 해서 이완을 시킨 다음에 운동 중에는 자신의 체력이나 컨디션에 맞게 운동량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50, 60이 넘어갈수록 내가 많은 것보다는 좀 가볍게 해서 좀 더 장시간을 하는 게 건강에는 무리가 가지 않고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후에는 우리가 샤워를 하실 때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혈압이 높아질 수 있고 근육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한 물로 따뜻하게 이완을 시키면서 샤워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 후에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운동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운동 후에는 항상 우리가 이제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 또 운동 후에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 뭐 삼겹에 술을 먹는다 이런 거보다는 달걀이라든지 이제 닭가슴살이라든지 두부를 먹으면 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운동 후에는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밤에 사물이 잘 구분이 안 되는 야맹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눈은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인지하게 해주는 신체 기관인데요. 밤에 시력이 떨어져서 사물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야맹증을 의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야맹증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일단 야맹증은 어두울 야자, 보이지 않는다는 맹자, 증세 증자. 그래서 사실 의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그냥 밤에 어두운 데 가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증상을 통칭해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는 이제 보이지 않던 것이 적응을 하게 되면서 망막의 이제 시세포 변화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 야맹증은 결국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적응이 잘 되지 못하고 또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사물을 이제 분간하기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면 잘 보이지 않다가 보이게 되는데요. 잘 안 보이는 증상이 어느 정도일 때 야맹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하고 진료를 하다가 보면 나는 밤에 잘 안 보여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야맹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
야맹증은 막대 세포에서 이제 시신경의 이제 영향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명암 관리입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서는 잘 보이는데 어두운 곳에 가면 사물의 분간이 어렵고, 보통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관에 가면 어두우니까 순간적으로 내 의자를 찾는데 이렇게 조금 두리번거리고 손을 좀 의지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10분 정도에서 이제 30분 정도 있다가는 정상적으로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시야의 확보가 이제 어려워진다. 이런 경우에 야맹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진단은 안과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야맹증을 정확히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맹증은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운 증상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야맹증은 왜 생기게 되는 건가요? 일단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눈에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녹내장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황반 변성이라든지 망막 색소 이제 변성증이라든지 시신경염이라든지 이런 눈 질환이 있을 때 야맹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이제 분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가 보면은 막대세포에 영향을 주면서 야맹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 급속하게 화를 내고 순간적으로 야맹증이 아니라 눈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저 검사를 하면 이상은 없는데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눈과 스트레스와 분노는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영상을 보거나 또는 만화를 보면 우리가 화가 난 표현을 눈에서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은 맑고 깨끗한 어린아이들의 눈일수록 좋은 눈이고요.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된다, 탁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눈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타민 A가 이제 부족한 경우에 야맹증이 오게 되고, 네 번째는 간장의 이제 기가 선천적으로 약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동의보감 앞문에 고풍, 장목 또는 간어모감이라고 하는데, 해가 질 때가 되면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더 어두워져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노화에 의해서 눈의 이제 막대세포의 밀도가 약해지는 경우에 이 야맹증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도 야맹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눈 질환으로 야맹증이 생길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증상 파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야맹증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6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6가지 중에 내가 현재 2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야맹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야간에 외출하면 시야가 좀 어두워진다. 두 번째는 밝은 공간에서 어두운 공간으로 이동하면 시야 확보가 어렵다. 세 번째는 야간 운전 중에 또는 낮에 운전 중에 이제 터널로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어두워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터널에서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 네 번째, 불빛이 좀 희미해지면 사물을 분간하기가 어렵다. 다섯 번째, 또 실내 조명이 조금이라도 어두우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주간인데도 약간 어두운 곳에 가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 2가지가 나타나면 야맹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야맹증은 야간에 외출하면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게 되니까요. 위에서 살펴본 자가진단법 중 두 가지 증상이 있다면 야맹증일 가능성이 높으니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A가 부족해도 야맹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 A와 야맹증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단 막대세포의 노돛실이라는 이제 식물질은 우리가 이제 빛이 들어와야 이제 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빛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빛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분해된 노돛신이 이제 지속적으로 재합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노돛신이 재합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때서 야맹증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타민 A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력이 저하되고 야맹증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일단 눈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안과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특히 이제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것은 이건 유전적인 선천성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눈에 이상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50세 이상이 되면 눈의 시력도 노안이 오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만큼 중요한 게 안과 검진이니까요. 항상 안과 검진 선생님과 상의해서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망막 색소 변성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있고, 황반 변성이나 이제 녹내장, 황반 변성도 이제 노화와 많이 관련이 있고, 녹내장은 안압이 높으면서 시신경 손상에 의해서 부차적으로 야맹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압을 유지하는데 안압이 올라가는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스트레스와 분노와도 관련이 있고 혈관 자체가 이제 좁아지거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비가 생기는 경우에는 압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물을 소화를 했을 때 찌꺼기가 대변을 통해서 잘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안압과 녹내장, 특히 이 대변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또 백내장은 이제 수술이 필요하고 시신경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안과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이제 분노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말로 요즘 이제 현대 세상에서는 뇌를 많이 쓰고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이게 이제 시신경에 영향을 주고 막대세포에 영향을 주면서 야맹증이나 시력과 관련이 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얼굴 쪽, 머리 쪽과 이제 몸 쪽이 얼굴 쪽이 생각하는 쪽이다. 그러면 몸은 육체 쪽이지 않습니까? 결국 육체와 정신은 서로 부부처럼 딱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우선인 분도 있고 정신이 우선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여성분들은 마음이 불편하면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의 경우에는 항상 몸을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을 갖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남성은 이와 반대로 이제 몸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과적인 요인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눈에 문제가 생겨도 이제 스트레스와 분노,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간장의 기가 떨어져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비타민 A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요. 이제 녹황색 채소라든지 이제 달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이제 이런 음식을 자주 많이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간장의 기가 약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선천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조금 어두운 데 가면 잘 안 보인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선천성이지만 눈이 안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가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이 허해서 나타나는 눈이 침침한 증상, 간어모감 또는 이제 고풍, 장목, 그래서 날씨가 해가 저물 때 안 보인다고 해서 이제 고풍 장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대체로 이제 겁도 많고 소심하고 그 다음에 술을 한 잔 먹으면 용기가 100배에서 용감해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말이 없는데 술을 먹으면 너무 용감해지고, 그 다음에 용감해졌다가 그 다음 날 내가 왜 술을 먹고 그렇게 주사를 부렸을까 이렇게 또 후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간장과 담낭액기가 약해서 야맹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노화입니다.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명암에 관계된 눈의 막대 세포에도 밀도가 약해지고 약해지게 됩니다. 노독신의 이제 재합성이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눈을 아껴 써야 됩니다. 그래서 TV나 스마트폰을 최대한, 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눈 가리개를 자주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화가 된 원인을 찾아서 그쪽을 조금 더 보호해주는 치료를 해서 야맹증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눈 관련 질환이 있을 때는 안과에서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맹증과 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도 궁금합니다. 이때는 이제 눈이 충혈이 잘 되는 분과 눈이 건조한 경우, 그래서 조금 피곤하다, 좀 과로하면 눈이 충혈이 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충혈이 잘 되는 분들은 당귀와 작약과 결명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분량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 밖에 충혈은 잘 안 되면서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신 분들은 건지왕, 당귀, 구기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야맹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소개해 주셨는데요. 눈 충혈이 잘 되는 경우에는 당귀와 작약, 결명자를, 눈이 건조한 경우는 건지황과 당귀, 구기자 한방차가 도움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야맹증은 눈 관련 질환이 원인이 된 경우 실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관리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는 그럼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이제 첫 번째 외출하실 때요. 이제 자외선 차단이 있는 색 안경이나 특히 창이 있는 모자를 쓰시면 도움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녹황색 채소죠. 당근이나 시금치, 또 토마토, 호박 등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에서 안구에 건조한 게 건조해지지 않게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눈물이 증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자주 이렇게 깜빡이면서 눈동자를 촉촉하게 축여주는 습관을 자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네 번째는 반드시 금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녹황색 채소 섭취와 눈 깜빡이는 습관은 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 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예. 네, 그러면 상담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5년.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부탁드립니다. 몸무게는 53kg. 수영에 50.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심장 협심증이 있어갖고 떼어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심장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오목가심 밑이 너무 아프고 이 운동이 잘 안 돼요. 예. 안 되고 이가 이거 이 무릎병이고 이렇답니다. 그리고 허리 협착증이 있어가 다리가 힘이 빠지고 다리 발가락 오른쪽 발가락이 4개가 마비가 되고요. 힘이 빠져요. 예. 그리고 천식 알레르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장 맹치가 너무 아프고 등이 있잖아요. 너무 아파요, 등이. 예, 위장하고 명치, 등이 아프고요. 예. 더부룩하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예. 아랫배가 찼고 가슴은 열이 많고 예, 아랫배가 차고 가슴은 열이 있고요. 예. 예. 오르막길을 걸으면은 숨이 차가 걷지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예, 불안 초조. 아, 지금 현재 병원에서 그러면 병명은 협심증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예. 협심증에다 부정맥에다가요. 예. 지금 이 협심증과 부정맥에 대한 약은 복용하고 있습니까? 예. 예. 지금 수술 받으신 거 뭐 있습니까? 수술 받은 건 없습니다. 네.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 그 다음에 등이 아픈 것은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허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마비가 오고 힘이 빠지는 것은 협착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네.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하루에 2번에 다 드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번 드십니까? 아침 먹고 저녁 먹고 하고 예. 또 아침 저녁 점심 먹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 말고 아까 뭐 청국장이라든지 또 건강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이제 그것을 그 건강식품으로 구입한 게 한 몇 가지나 되세요? 대충요. 여기 한 3가지, 4가지야.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은 의사 선생님이 드시라는 대로 드시고요. 예, 네. 그다음에 지금 건강식품으로 드시는 건 하루에 1가지씩만 드세요. 아, 예. 예, 지금은 현재 이제 위장관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장관 자체를 보호를 해줘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다가 보면 위장관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4가지가 있으니까 1가지씩을 먹어보세요. 한 3일 정도씩. 예,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소화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것만 드시고 소화가 좀 먹었더니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좀 더 나중에 드시고요. 예. 예, 지금 원래 좀 성격 좀 급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지금 아까 원래 소양인 체질로 열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예. 지금 다리가 시리고 차가운 것은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서 예, 그쪽으로 기혈 공급이 안 되어서 다리가 차갑고 가슴 쪽에 열이 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내부에 심장의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허열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했는데 이 협착증은 우선은 제가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불러드릴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적어보세요, 어머님. 향부자, 예, 그 다음에 네. 귤피, 예, 적으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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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감초, 예. 예, 그 다음에 지실, 비실이야? 네. 예, 그 네 가지를 각 5g씩 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2000cc 넣으시고, 예, 물 그다음 2,000cc요. 예, 물 2000cc 넣으신 다음에 예, 종이컵 한 잔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그래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오후 5시에 한 번 더 한 잔 드시고요. 오예. 예, 그다음에 지금 협착증은 일단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지금 수술할 형편이 아직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를 같이 좀 받으세요. 예, 예.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우선 그 차요법을 2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사는 예. 그 배가 고프지 소화가 지금 잘 안 되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식사의 양을 그 위장에 부담이 안 가게 최대한 조금씩 조절해서 드세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65세 어머니의 협심증과 협착증 등 불편한 증상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를 해주신 향부자, 귤피, 지실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재인가요? 지금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제 협심증이 있고 예, 심장의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부정맥도 있는데 체질적으로 이제 소양인 체질이면서 성격이 좀 급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에 화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협착증이 있는데 지금 속도 불편하고 예, 명치도 아프면서 등도 안 좋고 예, 이렇게 되면 기혈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을 소화 흡수해서 영양분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키가 준다는 것은 척추 쪽에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음식을 제대로 소화 흡수 못하니까 당연히 근력과 예, 인대가 약해지면서 더 주저앉으니까 발 쪽으로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우선 심장과 위장관, 소화의 기능을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런데 심장에 화가 있고 또 이렇게 급하신 분들은 다리가 아프면 좀 걸어도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시는 분이 있고 좀 느리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느리신 분은 다리가 아플 때 스트레스를 좀 더 적게 받습니다. 좀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든지 내가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다리가 아프면 내가 빨리 못 가니까 분노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분노가 생기면 또 화가 나고 또 화가 나면 심장이 안 좋아지고 예,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지금 허리 쪽보다는 심장 쪽하고 위장관을 조절을 해서 소화 흡수를 해서 영양분 공급을 근력과 인대 쪽으로 해줘야 되고 심장의 예, 우라를 같이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향부자와 진피를 넣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실 자체를 넣어서 위장관에 불필요한 찌꺼기를 예, 대변으로 뽑아주면서 예, 기혈순환을 시키는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SNS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소식품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유익한 영양소가 풍부해서 오래전부터 세계인이 이용하는 건강식품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위염 환자들에게 양배추즙을 처방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정말 양배추는 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라고 볼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위장에 너무 좋은 음식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비타민 U가 풍부하기 때문에 위 점막의 보호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비타민 K가 풍부하기 때문에 위장관에 이제 출혈이 생겼을 때 이 출혈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여기에 식이섬유까지 풍부하기 때문에요, 소화 기능을 완벽하게, 또 장의 운동을 도와주면서 음식물의 찌꺼기를 잘 배출을 하기 때문에요, 위장관뿐만이 아니라 복부 비만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양배추를 섭취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식이섬유 하면 우리가 조금만 먹어도 잘 부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량의 섭취에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요, 일단 음식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이게 현대인에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식물을 많이 먹었을 때 음식물의 찌꺼기를 많이 내보내면,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체중이 늘지가 않고 복부 비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음식물을 많이 먹어도 이 양배추를 먹게 되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음식물의 찌꺼기를 대변으로 많이 빼주어서 복부 비만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양배추인데요. 양배추는 염증 억제에도 효과적인 식재료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항산화 성분인 이제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염증성 장 질환 등의 이제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양배추는 심혈관 질환 예방과 혈압 조절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혈관을 확장하고, 특히 이제 우리 몸에 나트륨, 소금, 우리가 음식물을 좀 짜게 먹게 되는 경우가 혈압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을 배출을 해주고 노폐물의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결국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 인해서 고혈압 예방과 함께요,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또 양배추는 두뇌 건강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양배추의 어떤 성분이 두뇌 건강에 도움을 주나요? 두 가지 성분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비타민 K와 콜린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기억력을 유지하고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양배추도 하지만 섭취에 주의를 해야 할 체질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소티오시안 에이트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요, 너무 많은 양을 너무 갑자기 장시간 복용하는 경우에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있어서요, 오히려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반대로 너무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오면서 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부 발진이나 이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를 처음에 먹을 때는 삶거나 또 찧어서 먹어보고 그 다음에 양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배추를 더욱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양배추의 성질이 조금은 차갑기 때문에 평소에 열이 많은 양체질은 양배추를 섭취할 때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갈아서 먹으면 좋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으로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평소에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쪄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수용성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삶아서 먹으면 50% 정도의 영양분이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 밥상, 오늘은 양배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양배추로 건강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문의해주세요. 잠시 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어머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아니에요, 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에 네. 앞서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따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40세,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는요? 162고, 몸무게는 55kg.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따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밥 먹고 일어서면은 자꾸, 압박감을 준다 해요. 그래가지고 무릎이고 발목이고 아프다 하거든. 네, 무릎하고 발목이요? 예. 네. 아, 그 복부는 속은 괜찮다고 합니까? 위가 조금 안 좋았고, 예. 양이 조금 안 좋았고, 그랬어요. 예. 지금 현재 뭐 복용하는 양약 혹시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예, 지금 따님이 평상시에 소화 좀 잘 안 된다고 합니까? 예, 조금 그랬어요, 예. 네.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가는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또 변비도 조금 있었다 그래요. 예. 지금 생리는 잘 하는 것 같습니까? 네, 네. 지금 그 식사를 하실 때 지금 식탁에서 주로 하십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릎하고 발목이 아프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 뭐든지 먹고 일어서면은, 네. 움직이면은 자꾸 압박감을 준다 그래요. 네. 좀 오래 걷거나 그러면 이렇게 그 종아리가 좀 붓는 증상은 있나요? 그런 건 없고 조금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고요. 예. 예. 따님이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따님이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먹을 줄 알더라고, 보니까네. 아. 먹지는 않았는데, 한번 보니까네.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먹었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한두 잔 먹어도 얼굴에 크게 변화는 없는 거죠? 네네, 예. 네. 따님이 커피는 자주 마십니까? 예, 커피를 좀 좋아하더라고. 예. 지금 이제 커피를 뭐 자주 좋아하고, 예, 그 다음에 술을 한두 잔 해도 얼굴이 바로 안 빨개지는 걸로 봐서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민 체질, 손발은 좀 차갑습니까? 네, 좀 차분 편이래. 네. 따님이 예. 지금 혹시 이렇게 짜증이나 뭐 스트레스 이런 거 이렇게 짜증 잘 냅니까? 네, 집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밖에 네. 활달하게 친구분들 만나고
예, 자주 밖에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뭐 일하니까 일하러 다니겠네. 예. 그러면 일 끝나고는 주로 집에 계세요? 주로 이제 한 예. 번씩 나가기도 하세요? 뭐 다니기도 하고 집에 있습니다. 네. 따님이 새콤한 거 좋아합니까? 예, 좋아해. 예, 우리 김치 먹어도 신김치도 잘 먹고 피클 같은 예. 거 새콤한 거 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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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일 때문에 아마 일 때문에는 밖에 나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밖을 많이는 안 좋아하는 체질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잘 안, 그렇지. 예, 일 위에는 주로 이제 혼자 있고 뭐 예를 들면 집에 예. 있는 거 좋아할 겁니다. 이게 예, 바로 예. 이제 우리 몸에서 저장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아, 예. 현재 음식을 먹고 나면 지금 따님이 나이가 많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음식을 먹고 일어나면 아, 잘 먹었다. 몸도 좀 기운이 난다. 뭐 발도 가볍다. 이래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일어났을 때 뭔가 무릎하고 다리 쪽에 이제 압박감이라는 것은 그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 위장과는 다시 무릎하고 발목하고 경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잘 먹었을 때는 이제 무릎도 좀 좋아지고 발목도 힘이 생기게 되는데 위장관의 기능이 떨어지면 발목하고 예, 무릎 쪽이 지금 압박감이라든지 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라든지 저리는 느낌이 있게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때는 실질적으로 발목이나 무릎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위와 장의 이제 상태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 1년 전보다 체중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체중은 네. 그대로입니다. 체중은요? 예. 조금 쪘는 것다. 조금 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찌지는 않았을 거고 그냥 예, 좀 이렇게 쪘어요. 봤는데 엄마가 보면 조금 늘어난 것 같네. 이제 이 느낌이 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예, 이제 예. 주로 보면 이 배 쪽으로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창출. 예. 혹시 초경이 초등학교, 중학교 언제 했나 기억나세요? 대충요. 국민학교 때부터. 아, 국민학교 때요? 네, 알았습니다. 예, 창출. 예. 예, 그 다음에 향부자. 예. 예, 그 다음에 지실. 지실. 예, 예. 그 다음에 귤피. 귤피. 예, 감초. 감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각 5g씩 넣으세요. 네. 예, 그렇게 하고 물을 2000cc 넣으시고 네. 예,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한 잔 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퇴근하고 오면 한 잔 주세요. 네. 예, 그 다음에 그 식사를 특히 이제 아침은 식사를 많이 안 하실 거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를 지금 드시는 양보다 한 숟갈이라도 좀 적게 드시게 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좀 적게 드시면 좀 지나면 배가 고플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 저녁 때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는 조금 배고프게 먹고 좀 지나서 좀 배가 고프면 예, 그때 가볍게 뭐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예, 저녁 때 퇴근하고 오면 한 잔 해서 1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43세 여성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상담자는 식사 후에 일어서면 무릎과 발목에 압박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위와 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순환이 안 되고 또 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 이 위장관의 상태는 무릎의 앞쪽과 발목과 발등과 경맥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위장관의 기능이 좋으면 우리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장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하나 위장관이 음식이 들어갔을 때 지금 현재 나이가 43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많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음식물의 흡수가 소장에서 잘 되고 대장에서 음식물의 찌꺼기가 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복부가 뭐 이렇게 살이 많이 찐 건 아닌데 내 전에보다 뭔가 약간 헛배가 부른 느낌이 있다, 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 있다, 뭔가 압박감이 있다, 이런 경우가 체중이 500g이라도 이제 늘게 되면 그게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위장관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내가 음식물을 많이 안 먹는데도 배출되는 양이 적어지면 위장관에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또 하나 이때 항상 한방에서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원래 저장을 좋아하느냐 소비를 좋아하느냐 체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하자면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조금 있으면 설이 돌아올 텐데 어르신들이 돈을 주면 아이들인데 돈을 가지고 바로 써서 소비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본성이 겹쳐지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나게 되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도 돈을 줘도 돈을 쓰지 않고 저장해 놓는 아이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제가 물었을 때 새콤한 걸 전체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은 저장을 좋아하고 또 하나 지출하는 걸 많이 안 좋아합니다. 그냥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새콤한 것보다 좀 얼큰하고 칼칼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어느 정도 쓰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장되는 형은 내가 음식물을 적게 먹어도 오장육부에서 저장해 둡니다. 그래서 내 본성이 쓰고 저장하는 것은 본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살이 쪄 있는 친구는 분명히 옆 친구는 나보다 밥을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친구가 있고 나는 좀 신경 써서 먹는데도 살이 잘 찌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배출시켜야 됩니다. 어디로? 대변으로 또는 땀으로. 그런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먹었을 때도 땀이 많이 배출이 안 됩니다. 간혹 밥 먹을 때 땀이 나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남성들이 땀이 많이 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땀이 안 나기 때문에 사실 밥 먹을 때도 국물 없이나 물이 없이 밥을 먹기가 쉽고 남성분들은 땀이 많이 나가니까 국물이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변을 항상 잘 나가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이제 장에 운동되는 약과 그 다음에 위장관의 기능, 마지막으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마음과 기분이 선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분을 좋게 만들고 기를 원활하게 돌려주는 약이 향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한방차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성인데요. 날씨가 추워지거나 온도차가 있는 날이면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뇌에 문제가 있나 싶어 CT 촬영도 해봤지만 다행히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그럴 수 있다고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겪는 사람으로서 고통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추운 곳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오면 왜 머리가 아픈지 궁금하고 또 마시면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네, 추운 날씨에 두통이 생기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상담자가 여쭤본 이렇게 추운 날씨가 원인이 되어서 두통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이제 두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동의보감의 두문에서는 풍한 두통, 예, 추위와 바람, 예,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찬 바람이죠. 예, 차가운 바람을 쐬면 예, 두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어머님들의 경우에 이제 목도리를 많이 두르시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꼭 모자를 쓰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은 이제 60대 이제 초반 여성인데 결국은 이제 소음인 체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찬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피부와 예, 근육 자체가 차게 되면 뭉치게 됩니다. 예, 뭉치게 되면 근육이 뭉치게 되면 안에 이제 신경이나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순환이 잘 안 되고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신경으로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두통 증상이 심해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뇌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근육통입니다. 일종의. 예, 그래서 우리가 찬 것을 갑자기 여름에 아주 찬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면 순간적으로 머리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 두통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찬 것을 먹는 경우가 머리가 아픈 경우,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치아로 해서 예, 뇌신경 쪽으로 해서 가게 되는 경우고, 예, 바깥에서 찬바람을 쐬어서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풍한 두통으로 근육이 수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두통이 생기는 상담자께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예, 일단 도움되는 한방차는 갈근, 예, 칡뿌리와 총백, 파의 흰 뿌리와 예, 파란 뿌리를 세 가지를 같이 차처럼 끓여서 땀을 좀 내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파의 흰 뿌리는 성질이 좀 차고 파의 파란 부분은 성질이 좀 따뜻하거든요. 예, 그래서 찬바람을 쐬었기 때문에요. 이때는 파의 파란 부분과 하얀 부분을 같은 분량, 예, 그 다음에 칡뿌리, 갈근을 같은 분량으로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찬바람을 쐬실 때 항상 두통이 생기면, 예, 반드시 이제 어머님의 경우에는 예, 목도리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예, 뒷머리 쪽까지 완전히 감싸시는 게 필요하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모자를 같이 써주시면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풍한 두통에 도움이 되는 갈근과 총백을 이용한 한방차로 증상 개선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건강 제안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이죠? 예, 오늘 드릴 건강 제안은 우리가 이제 설거지 또 여성분들이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요즘은 또 남성분들도 같이 하시니까요. 항상 자기 손이 좀 건강해도요. 예, 고무장갑 끼기 전에 꼭 면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껴서 예, 피부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몸에 이제 이물질이나 예,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결국 면장갑을 끼고 예, 고무장갑을 끼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염증을 예방하고 또 장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손을 보호하려고 고무장갑을 착용하긴 하는데요. 고무장갑을 착용하면 사람에 따라서 주부습진처럼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면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착용하면 피부를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